자, 그럼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이 정말 너무 지금 힘이 없어요.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어 보이는데 10월 한 달간 시장 어떻게 좀 전망하실까요? 일단 반발 매수세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번 주는 제가 관망세 얘기도 드렸었지만 관망을 조금 더 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망을 조금 더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 그 해소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미국 시장 기준으로 오늘 조금 어느 정도는 윤곽이 좀 나올 거고, 그로 인한 하락성이 있든 위쪽으로 반전이 생기든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뚜렷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방향성이 부족한 불확실성의 시장이 어떤 악재성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이벤트성에 대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그건 공포입니다. 그 공포는 역시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다시 그 악재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순환이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을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아래쪽으로 우리가 그 하락성 베팅을 할 때는 실패 확률이 있지만 상승에 베팅했을 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식은 내리고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니까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해서 하방성으로 보고 공포에 떨면서 계속 내려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려가면 올라올 거니까 상승에 베팅을 준비하자. 그리고 기존에 들고 있는 걸 유지하는 쪽으로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전략적으로 이번 주에서 다음 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봤었을 때는 현재 매수가 부근에 있거나 수익의 이익 구조에 있는 부분의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라면은 일부 현금화를 했다가 다시 다음 주에 시장이 이어지는 흐름에서 재미수 관점으로 둘 수 있는 현금성을 활용하는 대응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존에 이미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아래쪽 하락성을 조금 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은 저는 손절의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바이오마저도 저는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현재 관점에서 너무 공포의 하락성에서 내려가는 말에 내려타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마시고요. 또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는 관점에서는 시장이 변화되고 반전이 일어나면은 위쪽에 차익 실현이 또 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또 좀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따라가지 마시고 아래쪽에 좀 기다리는, 이번 주는 좀 기다리는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 자체는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외국인들은 시세에 영향을 줍니다. 그로 인한 약세로 오고 있고요. 매수 심리가 약해져 있는 흐름에서 시세적으로 아래쪽으로 압박을 좀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좀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지만 지수적으로 봤었을 때 흐름에서는 아래쪽 하락 지지대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2890포인트, 2900대, 3000선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깨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2890포인트, 2900포인트대까지는 조금 열어두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너무 우려하지 말고 내려왔었을 때 조금 지켜보고 이후에 다시 천천히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는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전망을 해봤습니다. 너무 공포에 떨지는 말자라는 의견을 전달을 해주셨고요. 요즘 좀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좀 강하게 잘 올라가는 게 미디어주들 쪽이 좀 강하죠, 멘토니. 네네. 앞으로 당분간도 더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미디어 컨텐츠 쪽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성, 코로나 회복, 콘서트도 일부 오프라인 쪽으로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리고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미디어 컨텐츠, 통신이나 그 엔터 쪽 관련된 플랫폼 이런 쪽 관련된 부분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내려왔다고 해서 너무 흔들릴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이 시장성에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면은 천천히 아주 접근성을 좀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디어주에 대한 또 전망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이센조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코리안이 9,530원에 10% 앞으로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코리안리, 지금 비슷한 구간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네, 아주 좋게 봅니다. 나쁘지 않아요. 보험 쪽에 대한 수율이 이제 경쟁 업체 때문에 조금 나쁘다라는, 좀 불확실하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결국 배당이 한몫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럴 때 배당 성향이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니까 보험 쪽 얘기 드렸던 부분들, 재보험 쪽 관련해서 코리안리에 대한 매출이나 이익 구조는 탄탄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판단되고요. 역시 시세적으로도 목표가는 한 10,000원대 초반대 정도까지 볼 수 있고, 그리고 연말 배당까지 고려했을 때 보유 관점에 목표가 1,600원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따상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대원전선 2,684원에 12% 많이 내려서 걱정이에요. 매수가 근처라도 올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뭐 오른 만큼 지금 또 반납을 하고 있네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는 쪽으로 일단 의견 드리고요. 추후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이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니까 반등 네. 정도 나오면은 매도 쪽 의견 드리고 역시 매수가 정도에서 저항을 또 받겠네요. 그래서 매수가 부분에서 매도하시고 현금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재료적으로는 대한전선이 전기 쪽 전선 쪽 관련된 부분이 자동차 쪽으로 해서 전기차 보급이 커지고 현대차가 인기를 끌수록 대한전선은 시장에 이익이 커지고 적고가 아니라 시장에 관심을 받고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등 여지를 볼 수 있으니까 2,680원 매수가 부분에서 일단 매도하시고요.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 각을 가파르게 세우면 시간적인 쪽 가격과 시간이 온다라는 거 계속 반복해드리고 있는데 결국 자리로 옵니다. 그 하단 쪽으로 내려오면은 천천히 봐도 되는 관점이니까 매수가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박경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산업 24,970원에 20%, 3개월 가지고 있다가 평단 왔는데 팔아야 할까요?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리비안 테마주로 묶이면서 이제 평단가 근처까지 다 왔습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대응할까요? 뭐 리비안 테마주 다 상한가 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은 상한가를 안 가고 뒤에 그냥 천천히 올라왔는데 뭐 개별적인 이슈가 하나 더 들어온다라면 저는 오를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오히려 지금은 팔고 좀 현금성을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관점에서 매도 의견, 매수가 부근이라면 손실 없이 매도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부분이 거의 다 왔어요. 오늘 고가가 매수가 부분이었네요. 한 번쯤에 시세적인 영향이 좀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쪽으로 하고 현금 들고 있다가 추후에 좀 더 리비안 쪽이나 이런 쪽 관련된 부분이라면 추가적으로 보고요. 현대 향후에 이제 사업적인 구조의 변화가 있던 PTC 히터 쪽에 대한 약세 아직까지 시간 더 필요합니다. 우리 산업의 이익 구조는 유지가 될 거니까 추후에 다시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에서 매수가 부분에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